들어가기 전에 한 번은 보고 가야 돼서 전체 내용을 다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3분의 2 이상은 설명을 할 거야. 너네가 지금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원래 상문이 확통을 1년 내내 했어. 그러니까 1학기 때는 수원하고 확통, 2학기 때는 수투하고 확통. 그래서 되게 천천히 지금 올라갔었거든. 근데 지금 너네가 이게 1학기 과정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럼 1학기 때 대수하고 확통, 2학기 때 이과는 미적분하고 기하, 문과는 미적분하고 경제수학. 무조건 해야 돼요? 응. 야, 그건 당연히 해야지. 아 그래요? 그거 수능범인데. 내가 그렇게 해서 지금 확통 커리가 6개월 커리로 바뀌었어. 그럼 학교 진도도 빨리 나가겠죠. 그럼 내용은 어떠냐? 난도로 보면은 선택 과목이 원래 3과목인데 미적분이랑 확통이랑 기하. 너네 미적분이 아니야. 옛날 과정으로 미적분. 그래서 수투 다음에 배우는 미적분. 난도로 보면은 미적분이 가장 어려워. 양도 제일 많고. 그 다음에는 원래 기하였어. 그 다음에가 확통이야, 순서가. 그러니까 확통이 제일 쉬운 편에 들어갔어. 근데 너네 교과부터는 좀 바뀌었어. 미적분이 제일 어려운 건 맞는데 확통이 두 번째로 어렵고 기하가 제일 쉬운 파트로 바뀌었어. 기하를 선택했어요? 내용이 바뀌면서 그래. 근데 내용이 바뀌면서 기하가 생각보다는 쉬워졌다. 근데 이제 확통이 6개월에 나가는 거랑 1년 단위로 나가는 거랑은 진도 양이 확실하게 달라. 그리고 확통이 문제를 어렵게 내면 되게 어렵게 낼 수가 있어서 지금 파트에서 한번 듣고 방학 때 특강으로 한번 듣고 개학하고 나서 이제 내신 때 진행을 하는 거야. 그래야지 확통이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간다. 그리고 확률 통계는 앞에 경우의 수 파트하고 확률 파트하고 통계 파트로 나눠지는데 크게 보면 섹션이 총 4개야. 경우의 수가 한 섹션, 확률이 한 섹션, 그리고 통계가 2섹션이야. 그래서 총 4섹션이야. 근데 경우의 수가 또 작게 쪼개면 2개, 확률도 작게 쪼개면 2개, 통계는 작게 쪼개면 4개로 쪼개져. 그래서 총 8개로 쪼개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근데 이 경우의 수부터 이제 출발을 해야 확률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너네가 기본적인 순열과 조합은 명확하게 알고 나서 그게 어떻게 바뀌는지가 논리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경우의 수라는 파트를 할 건데 고1 때 순열과 조합도 경우의 수에 해당을 했었지. 그래서 원래 여기 경우의 수는 이렇게 말을 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1학년 때 했던 순열과 조합과 달라지는 패턴을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니까 너네가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순열과 조합에 대한 다시 명확한 정의가 있어야 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보이겠지. 자, NPR이라고 말을 할 때 정의가 뭐였지? 은호. 서로 다른 의계 중에서 서로 다른 알게를 선택하고 나열하는 것. 그치?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알게를 선택하고 이 선택된 서로 다른 알게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까지 가면은 얘가 NPR까지라고 표현하는 거였어. 그리고 NPR을 계산하는 방식은 따로 배우는 거였고 이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 서로 다른 행계 중에서 서로 다른 알게를 선택하고 선택된 서로 다른 알게를 일렬로 나열할 때 저 3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NPR까지라고 표현을 썼다.
자, 조합은 NCR 가지라고 말하려면 뭘 만족하면 됐었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가 NCR 가지라고 정의를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순열이라는 사건을 두 가지 사건으로 보면 1번, 2번이 연결돼서 조합 사건이 만들어지지. NCR 가지가 만들어지고 요 일렬로 나열하는 사건은 결국은 얘를 문장으로 바꿔서 다시 표현해 보면 서로 다른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사건이지. 얘가 서로 다른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문장적으로 새로운 사건이 된다. 얘는 결국은 RPR 해가지고 R 팩토리얼 가지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얘가 R 팩토리얼 가지. 그래서 이 두 개의 사건이 연이어 벌어져서 고배 법칙에 의해서 NPR과 NCR의 관계가 만들어졌던 거지. 그래서 NPR은 NCR 곱하기 R 팩토리얼로 계산하게 돼 있다. 됐니? 그럼 이제 NPR과 NCR의 관계가 잡히고 이제 얘네들에 대한 계산이 들어가. 약속적인 계산 NP0이나 이제 0P0이나 NC0이나 앞뒤에 0이 들어가 있으면 0이 포함된 계산은 무조건 뭐라고 하죠? 1이라고 하죠. 두 번째 계산 NP1과 NC1은 같은 개념이야? 몇 가지다? N가지다. 세 번째 계산 NPN은 N 팩토리얼로 계산을 했었고 네 번째 계산 NCN은 1이었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N개를 모두 선택하는 경우의 수니까 한 가지였어. 자, 다섯 번째 계산 NPR은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로 수식화시켜서 계산할 수가 있었다. 문장으로 보면 얘는 실제로는 N 이하 연이은 R개 자연수를 곱하는 이론이었어. 그리고 5P3 하면 5부터 3개, 5, 4, 3 곱하면 됐었고 10P4 하면 10부터 4개, 10, 9, 8, 7 곱하면 되는 거였지. 맞아? 그래서 문장으로 보면은 이렇게 계산을 하고 수식적으로 계산할 때는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계산하게 돼 있다. 이 여섯 번째. 그래서 NCR의 계산은 얘에 의해서 어떻게 계산해? NPR 나누기 R 팩토리얼 순열 나누기 R 팩토리얼로 바꾸는 게 먼저였어. 그럼 이제 NPR이 방금 거에 의해서 수식화시키면 N 팩토리얼 N-R 팩토리얼이기 때문에 분모에 R 팩토리얼이 하나가 추가가 된다. 자, 요 계산할수의 특징은 뭐야? 얘네 둘을 더했을 때 얘가 나오는 거지. 분모 두 개의 합이 분자가 나오도록 됐어. 이거 되게 중요해. 앞으로 할 거에 다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 자, 일곱 번째 계산. 조합의 특수성, 대칭성 이론이야. NCR은 뭐하고 같다? NC, N-R과 같았다. 맞니? 일단 여기까지가 고1 때 너네가 했어야 되는 순열과 조합에 대한 정의와 계산. 그럼 이제 얘네들을 토대로 뭐가 달라지는지가 여러 가지 경우에서 뭐가 달라지는지가 명확해져야 돼. 그렇다고 이걸 안 쓸 거냐? 얘네들은 무조건 다 베이스로 깔고 시작하는 거야. 알겠니? 그럼 이것 외에 어떤 순열들이 있겠니? 어떤 조합들이 있겠니?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에 수 해서 여러 가지 순열, 여러 가지 조합으로 확장이 되는 거라고. 그럼 같은 순열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왜 이름이 달라지느냐? 저 조건이 달라져서 그래.
저 문장 구조가 달라지니까 순열로 계산하지 않고 어찌됐든 순서대로 나열하길 원하니까 그 중에서도 어떤 순열을 쓰면 되는지를 체크하겠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할 거는 뭐냐? 여러 가지 순열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 교과에서는 이 여러 가지 순열 내용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게 하나가 빠졌어요. 그럼 이전 교과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전 교과에 참고만에 원순열이라는 게 있었고, 원순열을 확장해서 얘가 응용이 된다. 다각형 순열이라는 게 있었고, 얘는 평면이고 얘를 입체로 확장하면 목걸이 순열이라는 게 있었어.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었고, 두 번째 내용이 중복 순열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 내용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이게 교과의 베이스였어. 근데 너네 교과에서는 뭐가 빠졌느냐? 얘가 빠졌어. 얘가 빠졌어. 얘가 정확하게는 원래 교과는 요 세 개였거든. 근데 이거는 얘를 응용한 파트니까는 교과서엔 따로 정리가 돼 있진 않지만 문제로 여러 가지로 쓰였다는 얘기야. 근데 얘가 빠졌어. 너네 교과에서. 그럼 자동적으로 얘네들이 같이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 문제는 이제 안 나와. 이해됐어? 그럼 이 두 가지가 너네가 배우는 여러 가지 순열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돼. 그럼 이것 외에 선생님께서 문제를 출제할 때 교과엔 없지만 내는 문제들이 있었다는 얘기야. 그걸 보고 우리가 뭐 선생님들마다 좀 표현 방식이 다르기는 한데 정식 명칭은 아니야. 완전 순열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 근데 이건 정식 명칭은 아니고 정식 명칭은 이거다. 몬모르트 순열이라고 불러. 약간 좀 특이성 있는 거니까 이것까지는 참고해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물론 내신에선 쓰지만 수능에서는 안 나와. 내신에서만 나와. 수능에서는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내신을 위해서는 요거까지, 결국은 요 세 가지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배우려는 게 너네가 배우는 여러 가지 순열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교과적으로는 두 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해도 되겠지. 일단 희한하게 교과를 근거해서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교과 벗어난 문제는 잘 안 내시거든. 근데 쟤는 꼭 내. 교과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쟤는 항상 이용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그럼 여러 가지 순열이 이 순열과 뭐가 달라지는지 잘 봐. 자, 첫 번째 교과 여러 가지 순열에서 너네가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중복 순열. 정의를 본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선택을 할 거야. 그럼 선택된 R개가 서로 다르다는 보장이 없지. 같은 것들도 섞여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이제 이 R개를 어떻게 나열할 거냐? 일렬로 나열할 거야. 자, 그럼 왼쪽에 있던 순열과 달라진 점이 1번은 조건이 안 바뀌었지. 근데 2번이 조건이 변했지. 3번도 조건이 변했지. 맞아 안 맞아? 이게 순열과 달라진 점이 2번, 3번에서 구조가 달라졌다는 얘기야.
그럼 이 구조를 만족하면 뭐라고 얘기할 거냐? 얘를 n 파이 r 가지라고 약속을 할 거예요. 그럼 너네가 이 확률 통계, 경우의 수하고 확률 쪽은 논리가 되게 강하게 작용하는 학문 중에 하나거든. 문장이 많이 나와요. 그 문장 구조가 여기에 정확하게 들어맞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n 파이 r로 쓰고 나서 그 다음에 계산만 하면 되지. 잠깐만.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일반 수열하고 중복 수열하고 차이점을 한번 보자. 자, 1부터 9까지에 9개의 숫자가 있어. 정확하게 쓰면 한 개씩만 있어. 그럼 9장의 카드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이 중에서 5장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럼 같은 거 선택이 가능하니? 문장 구조? 가요. 불가능하지. 그럼 서로 다른 5장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5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예요. 그럼 서로 다른 5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지. 그럼 이럴 때 몇 가지라고 쓰자? 9, P, 5 가지라고 쓰자. 맞아 안 맞아? 자, 그럼 중복순열은 뭐가 달라지느냐? 이 말이 빠져. 그냥 9개 숫자가 있다. 됐니? 5개를 선택을 할 건데 중복을 허용할 거예요. 무슨 말이야? 같은 거 또 뽑아도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5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예요. 그럼 요 안에는 이 5개가 서로 다르다라는 보장이 없지. 그럼 얘는 몇 가지라고 얘기하죠? 9파이 5가지라고 얘기하죠. 문장 구조 어떻게 달라진지 이해돼? 얘 순열이 명확해야 중복 순열이 명확해져. 그럼 얘 계산은 어떻게 할 거냐? 되게 간단해. 순열은 어떻게 계산했어? 한 개씩 빼면서 계산했잖아. 맞니? 근데 얘는 뺄 이유가 없어. 이해돼? 그냥 9가 몇 번 곱해지는 거야? 5번 곱해지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럼 이제 우리가 5자리 수를 만들 거니까 맨 앞에 올 수 있는 것도 9개, 두 번째 올 수 있는 것도 9개, 세 번째 올 수 있는 것도 9개. 그 계산이라고. 그러니까 중복 순열을 문장적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알겠니? 예. 그럼 얘 계산은 어떻게 될까라고 묻는 거지. n 파이 r의 계산. 첫 번째 n 파이 제로는 1. 0이 포함되어 있으면 무조건 1이야. 두 번째 n 파이 1 얘는 무조건 n. ncn, nc1, np1, n파이 1 다 무조건 n이다. 됐니? 세 번째 n파이 r 계산은 어떻게 되느냐? n의 r제곱. n이 r번 곱해졌으니까. 됐어? 근데 실제로 중복순열을 이 문장 구조에 껴맞춰 주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 생각보다 어려워. 이게 자꾸 문장화 시켜서 아 이게 중복순열의 구조냐? 순열의 구조냐? 다른 순열의 구조냐? 그럼 문장이 명확하게 돼야 너네가 이걸 안 헷갈리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경우의 수가 안 구해지면 확률은 구할 수가 없지. 선생님 확률이 어려워서 자꾸 틀려요. 확률이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야. 착각하고 있어. 경우의 수를 잘못 구하니까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은 경우의 수야. 경우의 수가 확실하게 잡혀 있으면 확률은 자동적으로 따라와. 기본적인 확률은. 근데 기본적인 확률이 아닌 게 있어서 그래. 그럼 그 부분을 너네가 또 좀 집중해서 재조명하면은 그러면 이게 이래서 틀려지는 거구나 라는 걸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확률 통계 설명하시는 분들 보면 논리가 없어. 그냥 이렇게 풀면 돼. 이건 이거지. 본인들 논리가 이런 조건들을 명확하게 해주질 않으니까 가르치는 건 하지만 실제로 문제 풀면 못 풀어. 되게 희한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은 논리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럼 이제 세 번째로는 뭐에 대한 얘기야? 여러 가지 순열에서
같은 것 포함한 순열. 자, 같은 것 포함한 순열이라는 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얘 때문에 생긴 거지. 이 알게가 서로 다른 보장이 없잖아. 같은 것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걔네들을 일렬로 나열하고자 하는 거야. 이해됐어? 이 같은 것 포함한 순열은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교과에서 다뤄지는 같은 것 포함한 순열이 있고 원래의 같은 것 포함한 순열이 있다. 그럼 그건 확장 가능한 얘기야 이거는. 교과 플러스 내용이야 일단.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npr, n파이 r 걔네들과 뭐가 달라지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 그럼 1번 구조는 안 바뀌었죠? 예. 이제 여기에서 알게를 선택을 할 건데 얘가 중복을 허용해서 알게를 선택하게 될 거야. 그럼 어디하고 같아? 2번 프라임하고 똑같죠? 예. 세 번째는 얘를 다시 일렬로 나열할 거예요. 선생님 그럼 중복 순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맞아 안 맞아? 여기에서 얘와 얘를 구분할 건데 얘가 같은 것 포함한 순열이에요. 이 문장만. 선생님 그럼 이건 뭐예요? 얘를 여러 가지 조합이라고 불러. 중복 조합. NCR하고 달라졌잖아. 두 번째 문장 구조가. 이해되니? 예. NCR 아직 안 지우고 있잖니? 여기까지가 NCR이야, 여기까지가. 근데 NCR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알게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 그럼 중복이란 말을 붙여서 중복 조합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교과 플러스 내용으로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이 자체로만 나오지 않아. 얘하고 같이 연결돼서 나와. 그래서 이 사건과 이 사건의 경우의 수가 곱해진 게 답이다. 됐니? 그럼 교과적으로 같은 것 포함한 순열은 이렇게 생겼어요. 교과에서 다루는 같은 것 포함한 순열. 같은 것이 P개, Q개, R개 포함된 N개를 까지가 첫 번째 문장 구조야. 그럼 서로 다른 N개가 아니라 같은 것이 포함된 N개. 됐어?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었어요.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에서 이걸 보고 우리가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뭐 여러 가지로 명칭은 한다만 얘는 그냥 계산을 이렇게 하게 돼 있어. 이 n개가 서로 달랐으면 계산이 편하지. 서로 다른 걸로 보자야. 서로 다른 걸로 보고 일렬로 나열하면 몇 가지가 나와? 서로 다른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에서 n 팩토리얼. 맞아 안 맞아? 그래서 n 팩토리얼 이게 일단은 첫 번째야. 자, p개가 같다. 근데 지금 얘는 이 p개를 같은 걸로 다른 걸로 봤지. 근데 다른 걸로 봤는데 그럼 이 p개가
같아졌다라는 걸 너네가 잘 이해해야 돼. 자, 이건 예시를 들어서 너네들한테 직관적으로 빠르게 이해를 시켜줄 테니까. 자, 1, 1, 2, 3. 1이 두 개가 포함되어 있어. 저 네 개를 일렬로 나열해 볼 거야.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할 겁니다. 근데 얘가 같은 게 두 개가 있으니까 같은 거 두 개를 서로 다른 걸로 볼 거예요. 그 1A, 1B. 그러면 달라졌지? 그럼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하면 몇 가지야? 4팩토리얼. 그럼 이 중에는 1123을 나타내는 나열한 게 몇 가지가 나오니? 두 개. 1A, 1B, 2, 3. 1B, 1A, 2, 3. 맞아 안 맞아? 네, 맞죠. 얘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얘가 이 안에는 두 개가 얘를 나타낼 수 있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같은 걸로 봐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럼 이 두 개가 묶음 단위 계산이 돼버려. 두 개씩 묶으면 하나가 취급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묶음 단위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뭐 해라? 나누기 2. 이해됐어? 자, 1이 3개가 있고 2 하나 3 하나가 있어.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할 거야. 100 나누기 3. 그러면 5팩토리얼 서로 다른 걸로 먼저 보고. 자, 1A, 1B, 1C 서로 다른 걸로 봤는데 아닌가. 얘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요 세 개가 이 안에서 A, B, C가 순서를 바꾸는 방법 아니? 6. 그치? 그럼 A, B, C를 나열하는 방법만큼 묶음 단위 계산이 돼. 그럼 묶음 단위 계산이 어떻게 된다? 3 팩토리얼 가지가 된다. 그럼 3 팩토리얼 가지 6개씩 한 묶음이 되는 거야. 그럼 초등학교 때 했던 것처럼 뭐로 해라? 묶음 단위 계산이니까 나눠줘라. 맞니? 자, 사건을 다시 바꿔. 1, 1, 1, 2, 2. 이번에는 두 가지 사건이 하나로 합쳐졌어. 묶음 단위 계산이. 그럼 동시에 벌어지지. 그럼 1끼리 나열되는 3팩토리얼과 2끼리 나열되는 2팩토리얼이 묶음 단위 계산으로 동시에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100 나누기 12. 곱하기. 그래서 곱하기로 나눠주는 거야. 5번. 그지? 너무 당연한 거지?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P개가 묶음 단위 계산에 의해서 P 팩토리얼 가지의 묶음 단위로 나눠지게 되고 곱하기 Q개가 또 묶음 단위 계산에 의해서 Q 팩토리얼로 나눠지게 되고 R개가 묶음 단위에 의해서 R 팩토리얼로 나눠지게 되겠지. 이해됐어? 근데 이 계산이 뭐랑 똑같냐면 조합하고 같은 논리야.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교과적으로 나와 있는 얘는 논리적으로 뭐랑 똑같다? 조합, NCR 가지랑 똑같은 조건이 돼. 그래서 나열할 때는 제로. 문장 구조 읽어봤는데 나열하래. 그럼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나열하지 않고 그냥 선택만 하면 끝난대. 그럼 조합으로. 이해됐어? 그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서 가요. 선생님 얘는 왜 갑자기 조합으로 풀어요? 나열 안 하니까. 그걸 너네가 바꿔가지고 계산하는 훈련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원래는 그게 쉽지가 않아. 지금까지 내가 여러 번 시도를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애들이. 되는 애가 있어 선천적으로. 근데 대부분은 잘 안 돼.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나와 있는 대로 푸는 게 좋아. 이게 나열하는 과정이 필요하면 순열 쪽으로. 나열하지 않는 과정 쪽이면은 조합 쪽으로 계산하게 돼 있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일단 너네가 이 파트를 중복 순열하고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파트로 나눠서 해석하게 돼 있다는 거. 근데 좀 특징적인 거 참고사항으로 이 조합의 특수성인데 지금은 C라는 말을 쓰지만 이건 그냥 조합이지. 이 뒤에 가면은 이제 중복조합이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하게 돼. 중복조합은 H라는 기호를 쓴다.
자, 얘는 선택하고 끝나면은 조합이나 중복조합을 쓸 거야. 나열하지 않을 거야. 맞니? 예. 근데 이 문장 구조를 나중에는 이쪽으로 확장을 해서 해석을 한다. 이 논리를 명확하게 기억해야 돼. 배열의 질서가 정해진 경우 조합 또는 중복 조합으로 해석하게 돼 있다. 배열의 질서가 정해진 경우 조합 또는 중복 조합으로 계산하게 돼 있다. 질서가 정해진 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나열 안 한다는 얘기지. 그냥 학교 한 반에 30명이 있어. 5명 뽑을 거야. 그럼 5명 뽑으면 그냥 조합이지. 맞아? 5명 뽑아서 일렬로 세울 건데 키 순서대로 세울 거야. H. 그럼 배열의 질서가 정해진 거 아니? 그렇죠. 그럼 내가 배열할 필요가 있어 없어? 배열 문제인데 실제로는 배열을 하지 않는 거지. 이해됐어? 나열할 거면은 순열로 갈 거 아니야. 근데 이미 뽑는 순간 자동적으로 키 순서로 쓸 거니까 그럼 자동 배열되는 거지. 그게 배열의 질서가 정해진 경우라고 불러. 함수로 보면은 요런 걸 말해. x에 1, 2, 3, 4, 5가 있고요. y에 1부터 9까지가 있습니다. 얘에서 얘로 가는 함수를 만들어낼 건데 a가 b보다 크면 fa가 fb보다 커야 돼.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 자, 그럼 무슨 말이야? 큰 게 큰 값에 대응되도록.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럼 다른 값이지. 다른 건 선택값도 달라야 되지. 예. 맞아? A하고 B가 다른데 FA, FB가 달라야 돼 일단. 그래서 1대1은 만족을 해야 돼. 그럼 얘네들이 선택한 몇 개가 필요해? 이 중에서. 2개. 아니지 5개가 필요하죠. 그러네. 그치? 1, 2, 3, 4, 5가 한 개씩 선택할 거니까. 그럼 거기까지 문장 구조는 뭐니? 서로 다른 9개 중에서 서로 다른 5개를 선택하는 경우에서 아니야? 맞아? 그럼 조합이지 일단. 내가 좀 인기가 많아. 그럼 서로 다른 9개 중에서 서로 다른 5개를 선택할 건데 이 자체가 뭐가 돼? 배열의 질서가 정해진 거 아니야 이거지. 맞죠. 그러니까 뭐 하면 돼? 그냥 9시 5가지 하고 끝내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원래 함수를 만들면 너네가 막 나열하고 대응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지. 자, 영희, 철수, 우리나라의 국민 이름, 그지? 은호, 그리고 나, 태석, 성중, 성부. 그럼 몇 명이야? 6명. 6명이야. 자, 이 6명을 일렬로 세울 거야. 근데 태석이가 대장이래. 됐어? 태석이가 대장이래. 부대장이 성준이래. 근데 태석이가 대장이니까 태석이는 성준이의 앞에 오도록. 됐니? 부대장은 뒤를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대장이 원래 앞에 서는 거고. 근데 군대 구조가 좀 다르죠. 돌격 앞으로 하면 대장은 뒤에 물러나야지. 그래요? 완전 치졸함. 지휘관들은 뒤에서 지휘를 하는 거니까. 제가 지휘할게요. 근데 진짜 앞선 대장들은 뛰어난 대장들은 뒤에 숨지 않고 먼저 돌격을 하죠. 자, 아무튼 대장이 부대장보다 앞에 오도록. 그럼 이 둘은 유통되는 거예요? 배열의 질서가 정해져 있는 거지.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배열의 질서가 정해져 있는데 이걸 조합으로 해석을 할 거란 얘기야. 근데 조합은 뭐랑 같은 이론이라고? 같은 것 포함한 순열과 같은 이론이라고. 이거 얘네들 나열할 거 아니야? 그럼 나열하면 조합으로 해석해야 돼? 순열로 해석해야 돼? 순열로 해석해야지. 나열할 거니까. 그걸 문장구조 맨날 바꾸는 게 되게 어려워한다니까.
그러니까 난 아예 그냥 직관적으로 너네한테 이걸 설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열할 거야? 순열이야. 근데 배열의 질서가 정해져 있어. 그럼 뭐로 가야 돼? 조합 개념인데 나열할 거니까 같은 것 포함한 순열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명은 어찌됐든 뭐로 보자? 같은 걸로 보자. 둘 다 A라고 보자. 여기까지 됐어? 그럼 같은 게 두 개 포함된 순열. 맞아? 그럼 몇 팩토리야? 몇 명인데? 뭐요? 하나 둘셋넷 다. 야 이거 그거는 빼. 스미마센. 몇 명이야? 6명. 6명. 그럼 6팩토리야. 그렇죠. 같은 게 몇 개 있어? 2개. 묶음 단위 계산 2팩토리야. 완전히 이해했어. 그럼 앞에 있는 A는 태석이가 되는 거고 뒤에 있는 A는 성준이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 오케이. 이게 조합이랑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개념이 같은 이론이야 원래는. 근데 이걸 자유롭게 막 변환할 수 있어야 돼 원래. 그 옛날에는 자유롭게 변환하는 과정까지 막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설명하느라고 애를 썼지. 그러니까 애들이 환장을 하는 거지. 확통 때문에 너무 머리에 쥐나니까. 그랬으면 저는 쿠팡만 했죠. 그렇지? 배달도 괜찮아. 나쁘지 않아. 배달만 해가지고 3년 만에 뭐 이런 거 같던데. 유퀴즈요. 그지? 그러니까 이 개념을 같은 것 포함한 순열과 조합 개념이 같은 이론인데 너네들 입장에서는 같은 걸로 보고서 해석하기가 어렵다. 변환이 어렵다. 이게 나열하면 순열로 접근하고 선택만 하면 조합으로 접근을 하고 그 두 가지가 명확하게 구분돼야 너네가 이쪽이 안 헷갈려. 일단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서 여러 가지 순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다고 그랬지. 교과에 넣었는데 선생님들은 자꾸 쓴다는 거. 영어. 완전 순열, 원모르트 순열. 못 모르겠어. 물론 이거를 설명하시는 분마다 내용을 달리 가긴 하는데 원모르트 순열이라고 표현하는 선생님은 지금까지 나밖에 없는 것 같아. 왜 그런지 몰라요? 모르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몰라. 자 이거 너네 1학기 때 경우의 수 순열 조합할 때 일부 설명을 했었어. 자 서로 다른 n개와 또 다른 서로 다른 n개가 있어. 근데 얘하고 얘가 각각 짝이 있는 경우. 자, 우리 5명이 공통으로 지금 갖고 있는 게 없는데요. 신발. 신발. 신발을 한 짝씩 벗었어. 그리고 막 뒤섞어. 그리고 눈 가리기를 해. 그래서 아무거나 하나씩 집어서 신을 거예요. 그랬더니 모두 자기 신발이 아닌 경우의 수. 자기 게 아닌 거지 다. 그거 외우라고 했었던 거. 그러니까 외우라고 했던 거. 그게 모모르트 순열이라고. 아. 근데 저게 공식이 있어요. 근데 공식 설명하면 너네가 눈 돌아가니까 그냥 외우라고 했던 거고 이거는 어차피 정식 교과에서 안 쓰는 거기 때문에 그냥 외워서 풀면 돼. 이게 함수로 보면 이거지. X집합에서 X집합으로 대응되는 함수가 있다. 모든 정의역의 원소들에 대하여 모든 이하에 그럼 한 개도 없어야 돼. fx가 x가 아니야. 이거 1 함수겠어. 그럼 이게 원래는 뭘로 계산하는 거다? 원모르트 순열로 계산하는 거다. 공식은 알려줄 수도 있는데 의미가 없어. 공식 외우는 것도 짜증나고 그냥 별 의미가 없더라고. 자, 그럼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기에서 첫 번째로 원소가 2개야. 성준이가 내가 이 짓을 해. 신발 한 짝씩 벗고서 눈 감고 신발 선택해서 신었더니 나는 너 거 신어야 되고 너는 내 거 신을 경우에 수 몇 가지야? 2분의 1.
야, 경우의 수의 2분의 1이 어디 있냐? 반반이야. 왜요? 그냥 한 가지지. 한 가지야. 아, 이 경우에서 살짝 어렵네. 한 가지. 그치?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옛날부터 이해가 안 되겠어. 왜 한 가지로 가요? 한 개. 네? 한 개. 확률이면 퍼센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경우의 수라니까요. 아, 경우의 수하고 경우의 수. 그런 느낌이구나. 알겠지? 경우의 수야. 그 확률로 가면은 한 가지가 아니지. 2분의 1도 아니야. 뭐로 봐야 돼요? 50%. 아, 한 개씩 실어야 되니까 맞네. 2분의 1이 맞아, 확률로 가면. 자, nx가 3이야. 원소가 3개야. 3명이서 이 짓 하고 있어. 그랬더니 다 자기 게 아니래. 기억나니? 두 가지. 응, 두 가지. 오, 이게 하나만. 8가지였나 이게? 아니야. 16? 딱 아깝다 이. 여기 좀 커져요, 숫자. 커져. 5명이서 이 짓 하면 120. 44. 44가지. 그 그래서 다음 1, 2, 9, 44만 외우면 돼. 1, 2, 9, 44. 1, 2, 9, 44. 1, 2, 9, 44. 1, 2, 9, 44. 유시험에 나와요?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낸다니까. 그럼 외워야겠네. 공식도 안 해주시면 안 돼요. 그 팩토리얼로 이렇게 쭉 나열하는 공식이 있어. 근데 그거 알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그냥 외우는 게 속 편해. 예를 들면 이렇게 문제를 내죠. 자, x가 1부터 9까지의 원소를 갖고 있습니다. f라는 함수는 x에서 x로 대응되는 함수야. 그랬는데 가조건과 나조건을 만족을 한대.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무슨 함수야? 1대1 대응. 1대1 함수인데 원소 개수가 같기 때문에 1대1 대응까지로 확장을 해. 두 번째 조건. x가 1, 2, 3인 경우는 fx는 x가 아니래. 됐니? 예. 그럼 얘네 가지고 먼저 대응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 x 집합에서 1, 2, 3이라는 부분 집합과 4부터 9까지의 집합으로 쪼개야 되는 거라고. 단 f1, f2, f3의 값은 1, 2, 3만 가능하다. 됐니? 그럼 1, 2, 3이 어디로만 대응돼야 돼? 1, 2, 3으로만. 그럼 4부터 9까지는 어디로? 4부터 9까지로. 근데 얘네들은 같은 걸 대응하면 안 돼. 그럼 3개 가지고 이 짓하면 몇 가지라고? 2가지. 그럼 이거는 이제 몇 가지가 되는 거야? 5팩토리. 얼마? 5? 아, 5팩토리. 6팩이죠. 아, 이렇게. 아, 6개인데. 이렇게 소리. 아, 이거 실망이네. 서로 다른 6개를 나열하는 거잖아, 일렬로. 그렇죠. 그럼 얘가 6개, 얘가 5개, 얘가 4개 이런 식으로 얘가 한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순열로 바뀌는 거지. 이거는 순열이라는 거야, 순열. 이쪽은 모모르트 순열. 이런 식으로 섞어서 내. 알겠니? 근데 수학에서 문제를 아무리 만들어도 너네한테 요거까지는 안 나왔어, 지금까지. 너네 교과 최근 한 10년? 안 나왔어, 여기까지. 그 전에 나왔어요. 근데 요거까지는 항상 나와.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알고 시작하는 게 맞다고. 129 그것만 알아도 돼. 129? 119 말고 129. 129, 오케이. 이해됐어? 129만 알아도 충분해. 됐냐? 44까지는 쓴 적이 한 15년 전? 그냥 지웠어, 지금. 그러니까 지워도 돼. 알겠지? 근데 저거를 직접 활용하는 문제는 웬만하면 잘 안 된다. 자, 우리가 모자를 쓰고 있어. 우리 5명이 모자를 한 개 쓰고 있는데 모자를 벗었어.
그래서 모자 쓰는 게임을 할 거야. 그랬더니 3명은 자기 모자 아닌 경우. 복잡하게 가네. 2 곱하기 아니지. 이 조건은 또 달라. 3명이고 3명이 같은 모자로 대응이 되진 않은 거잖아. 네. 아직 문제가 다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모자 5명이 쓰고 있는데 네. 모자를 다 벗었어. 눈 가리고 모자를 쓸 거야. 3명이 자기 모자 아닐 경우의 수. 그러면은 3명을 뽑고 그럼 2명은 뭐란 얘기야? 자기 거 쓰는 거예요. 자기 거 쓴 거 아니야? 빼면 되잖아 그냥. 그럼 우리 5명 중에 자기 모자 쓸 경우를 뽑아야지. 서로 다른 5명 아. 중에 자기 모자 쓸 몇 명 뽑아야 돼? 2명. 그럼 5시 2가시. 네. 그럼 이제 남은 3명이 있지. 그럼 남은 3명은 자기 모자 안 써야 될 거 아니야. 그게 2가지. 5시 곱하기 2. 그래서 20. 어떤 논리인지 알겠어? 이 경우의 수라는 건 문장적으로 논리가 명확해져야 돼. 이게 사건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너네가 혼동을 안 해. 알겠어? 일단 여기까지가 여러 가지 수냐. 땡이. 잠깐 휴식. 잠깐. 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다녀오십시오. 잠깐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 근데 요즘 새벽까지 게임해가지고 머리가 안 좋아서. 뭐 이렇게 생각. 우리 너무 벌써 공부를 시작.